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코넥티브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 A 시리즈에 해당하는 코넥티브가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투자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톤브리지 벤처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톤브리지 벤처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관, 개인,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그것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되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구간을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코넥티브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지금 프리 시리즈 A에 해당하는 투자인데, 이 프리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A 시리즈 투자 이전에 받는 초기인 시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데스밸리에 해당하고 있는 프리 A 시리즈에 왜 투자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차세대 수술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의료 소프트웨어 및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기업이죠. 서울대 병원 교수님이 창업한 기업으로도 좀 유명한데, 일단 인공관절 로봇에 집중하다고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골관절염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 환자 수는 어떠한지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내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생길 때 생기는 관절 질환이죠. 보통적으로 노년층에서 흔하게 좀 걸리는 질환인데, 환자 수는 보통적으로 2022년에는 306만 명으로 연평균 6.7%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입니다.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50대 이후 호르몬 변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데요. 하지만 사실 노년층이 잘 걸리긴 하지만 젊은 층도 무시할 수는 없죠. 현대사회에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문제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쉽게 관절염이 걸리는데, 이렇듯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골관절염은 쉽게 발생될 질병이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수술 건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해도 되지만 로봇 수술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 가능성도 있는데, 로봇 수술의 장점은 사람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는데 로봇은 떨림이 없고,
3D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최대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적은데 앞으로 로봇 수술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코넥티브의 수술 로봇이 각광을 받을수록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첨단 바이오 R&D 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5년까지 바이오 산업 200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코넥티브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 특례를 받아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은 투자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엑시트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다면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것이고 주가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상장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 된 회사이고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업스테이지 투자 소식에 각광을 받아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3월 초에는 투자사 망고부스터가 삼성전자와 협력 소식에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약 일주일 전쯤에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1선 이평선을 이탈했는데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4,500원에서 4,600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이 같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이보다 위에 있으니 이제는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시에는 사실 5,700원에서 6,300원 부근에서 돌파의 흐름들은 좀 나와줬지만 다시금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진행을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